쌀과 콩 50파운드에 $200를 지출하여 양동이에 밀봉하고 지하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2014년에 저질러진 것과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족을 굶주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거의 모든 예산 절약 준비자들이 쌀과 콩으로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에 그것들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비상식량 준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여정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저렴한 쌀과 콩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용기에든 던져넣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 나간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거의 모든 다른 일들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하실, 식중독, 그리고 실제 보급품 부족을 겪었던 노인과의 매우 긴 대화가 상황을 바로잡는 데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힘들게 배운 그 교훈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겪지 않도록 공유되고 있습니다. 쌀과 콩은 여전히 현명한 예산 준비의 중추입니다. 저렴하고 칼로리 밀도가 높으며 올바르게 보관하면 수십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쌀과 콩을 사는 것과 실제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격차를 줄여봅시다. 쌀과 콩을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준비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잃게 하는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은 가게에서 그 큰 쌀과 콩 봉지를 사고 아마도 옷장이나 차고에 넣어두고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봉투들은 기후 제어 상점에서 당이 보관을 위해 설계된 것이지 장기적인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 습기, 그리고 최악의 경우 벌레에 투과됩니다. 이것은 준비 2년째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핀토콩 40파운드를 사서 원래 비닐봉투에 넣어 차고에 보관했습니다. 6개월 후 바구미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습니다. 쌀바구미는 작은 딱정벌레처럼 생겼으며 상점 봉투에 미세한 틈새를 뚫고 들어가거나 곡물에 이미 존재하는 알에서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과 콩은 구입시 곤충 알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알들은 조건이 맞을 때까지 휴면 상태로 있다가 부화합니다. 밀봉하더라도 벌레가 없더라도 일반 봉투는 산소를 허용합니다. 산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을 저하시켜 영양가를 잃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산화되는 기름을 함유한 현미에 특히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보관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마일라백과 산소 흡수제와 결합된 감마실 뚜껑이 있는 식품 등급 양동이는 산소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음식을 휴면 상태로 만듭니다. 산소를 제거하면 곤충알이 부화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1년에서 2년이 아닌 20년에서 30년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정확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쌀과 콩을 검사하십시오. 베이킹 시트에 펼쳐서 명백한 문제, 손상된 콩, 돌 또는 없어야 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 마일라백에 붓습니다. 이것들은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저렴하고 반짝이는 백이 아닙니다. 진짜 마일라백은 두껍고 일반적으로 5mm부터 7mm까지 진정한 산소 장벽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산소 흡수제를 추가하십시오. 5갤런 양동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cc 흡수제입니다. 그런 다음 가정용 다림이나 헤어 스트레이트너로 마일라백을 밀봉하십시오. 산소 흡수제는 개봉하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빠르게 작업하십시오.
쓸모없게 되기까지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일라가 밀봉되면 전체 100을 식품 등급 양동이에 넣고 감마실 뚜껑을 닫으십시오. 감마실은 밀봉을 완전히 깨지 않고도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양동이들을 햇빛이 없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쌓아두면 냉장고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보다 수십 년 더 오래 지속되는 식량 저장고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레를 죽이기 위해 보관하기 전에 쌀과 콩을 냉동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산소 흡수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소 없는 환경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걱정되거나 심각한 벌레 문제가 있는 지역에 사는 경우 밀봉된 봉지를 일주일 동안 냉동고에 넣은 다음 최종 보관 전에 실온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추가 단계는 약간의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으며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쌀과 콩이 원래 봉투에 들어있다면 식량 공급이 아닙니다. 비싼 곤충, 번식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하십시오. 백미와 한 종류의 콩만 보관하는 것은 또 다른 흔한 실수입니다. 누군가 비상식량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쌀과 콩이 완전 단백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읽고 백미 200파운드와 핀토콩 200파운드를 구매합니다. 끝. 하지만 그들은 끝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3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식 피로입니다. 음식 피로는 실제적인 심리적, 신체적 현상입니다. 당신의 몸과 뇌는 다양성을 갈망합니다. 같은 것을 3에서 4일 연속으로 먹으면 이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라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나 보스니아와 같은 곳에서 실제 식량 부족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똑같은 밍밍한 음식을 먹는 것이었고 결국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아이들은 확실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사기가 가장 중요할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가족이 평범한 핀토콩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양입니다. 백미와 콩은 함께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좋지만 다른 많은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A, C, B12, K가 부족합니다. 칼슘, 칼륨, 건강한 지방이 부족합니다. 만약 몇 주 동안 쌀과 콩만 먹는다면 결핍, 피로, 뇌 안개, 면역체계 약화, 느린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존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실용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콩은 다른 조리 시간과 다른 용도를 가집니다. 핀토콩은 조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물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렌즈콩은 최소한의 물로 20분 안에 조리됩니다. 검은 콩은 수프에서 더 잘 견딥니다. 네이비콩은 훌륭한 베이크드 빈을 만듭니다. 핀토콩만 있다면 하나의 조리법과 하나의 맛 프로파일에 갇히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쌀과 여러 종류의 콩을 보관하십시오. 쌀의 경우 백미는 현미보다 오래 보관되므로 대량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현미는 밀봉 보관하더라도 약 1년 후에 상하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음식을 빨리 먹어야 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인스턴트 쌀도 보관하십시오. 인스턴트 쌀은 준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5분 안에 조리됩니다. 콩의 경우 저렴하고 다재다능하므로 핀토콩을 보관하되
검은콩, 강낭콩, 네이비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렌즈콩도 보관하십시오. 빨간색과 녹색 렌즈콩은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쌀과 같은 시간인 약 20분 안에 조리되므로 최소한의 연료로 한 냄비에 완전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며 일반 콩만큼 저렴합니다. 또한 쪼개진 완두콩도 보관하십시오. 빨리 조리됩니다. 놀라운 수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 피로를 막는 다양성을 더합니다. 목표는 수백 가지 다른 종류의 음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같은 기본 재료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식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다양성을 갖는 것입니다. 쌀과 콩에 의존하는 전 세계 요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 음식은 핀토콩과 검은콩의 커민, 고춧가루, 라임을 사용합니다. 인도 음식은 렌즈콩의 카레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카넬리니 콩에 마늘과 허브를 사용합니다. 중동 음식은 병아리 콩의 타히니와 레몬을 사용합니다. 같은 기본 재료로 완전히 다른 식사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콩과 양념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양념 지방, 맛을 내는 재료를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비상식량 준비 계획이 실제로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쌀이 있고 콩이 있고 그것들을 요리하면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쌀과 콩은 당신을 살려줄 수는 있지만 가족의 사기를 높여주지는 못할 것이며 확실히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2015년에 한 가족과 함께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목표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식량 저장고의 음식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도 괜찮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이들이 피자를 주문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똑같은 맛이었고 그 맛은 지루했다는 것입니다. 양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미로 멋진 향신료 선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쌀과 콩을 생존 식량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싶어하는 식사로 바꿔줄 대량의 양념을 저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이 첫 번째입니다. 작은 식탁용 소금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파운드의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맛 향상제, 그리고 당신의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1인당 최소 5파운드를 저장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 소금과 마늘 소금이나 양파 소금과 같은 맛이 나는 소금을 모두 얻으십시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 가루는 영원히 보관되며 밍밍한 콩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양파가루, 고춧가루, 커민,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멕시코 스타일 콩의 중추입니다. 카레가루는 전체 요리법을 열어줍니다. 이탈리안 시즈닝은 파스타와 지중해 풍미를 제공합니다. 후추, 카이엔 고추,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요리물에 깊이와 짠맛을 더하는 부용 큐브도 있습니다. 또한 덜 오체한 품목도 보관하십시오. 작은 병에 담긴 간장은 감칠맛, 즉 음식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풍부한 맛을 더합니다. 핫소스는 제대로 밀봉하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오레가노, 바질, 타임과 같은 말린 허브는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으며 엄청난 맛을 더합니다. 신선함과 산미를 위한 식초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제로 먹을 음식과 굶어 죽는 동안 양동이에 사용되지 않고 앉아있는 음식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준비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양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이 필요합니다. 쌀과 콩은 지방이 극히 적습니다.
지방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또한 특정 비타민 흡수와 장기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능하기 위해 지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 올리브 기름, 심지어 코코넛 기름도 결국 산화되어 변질됩니다. 예외는 장기간 보관 가능한 몇 가지 특정 지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제버터인 기키입니다. 제대로 밀봉된 기는 실온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쌀에 풍미를 더하고 콩을 크림처럼 만들고 몸에 필요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또한 밀봉된 용기에 소량의 돼지기름이나 쇼트닝을 보관하십시오. 건강식은 아니지만 생존 상황에서는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금입니다. 일부 준비자들은 분말 버터나 버터, 가루를 보관합니다. 진짜 버터와는 같지 않지만 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품목은 요리용 기름입니다. 일반 식물성 기름은 1년에서 2년 안에 상합니다. 장기간 보관 가능하고 안전한 유일한 기름은 정제 코코넛 기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냉동고에 보관한다고 맹세하지만 대부분의 준비자들에게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고체 형태의 코코넛 기름은 제대로 밀봉하면 5년 이상 지속됩니다. 정제되면 맛이 없으므로 모든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준비자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양념만으로는 부족한 질감과 맛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내는 것들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린 고추나 아도보 소스에 절인 치폴레 고추 선반 보관 가능한 버전을 찾을 수 있다면, 토마토 가루나 토마토 부용, 치즈 맛을 위한 영양 효모, 감칠맛을 위한 말린 버섯, 양파, 고추, 토마토와 같은 건조 채소. 이 품목들은 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생존을 위한 식사와 실제로 살기 위한 식사 사이의 차이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 백미와 평범한 핀토콩은 지루합니다. 이제 소금, 마늘 가루, 커민, 약간의 고춧가루, 그리고 풍성함을 위한 한 숟가락의 돼지기름을 추가하십시오. 갑자기 실제 음식과 같은 맛이 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조 양파와 라임 주스 한 방울 있다면 을 추가하면 레스토랑에서 나온 것 같은 식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식량 저장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때 모든 돈을 쌀과 콩에만 쓰지 마십시오. 쌀과 콩의 80%를 쓰고 장기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줄 양념, 지방, 맛을 내는 재료의 20%를 쓰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필요하기 전에 말린 콩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것은 실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말린 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픕니다. 그들은 양동이를 열고 그 딱딱한 작은 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린 콩은 한 번도 요리해 본 적이 없다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통조림을 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불려야 합니다. 긴 조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바삭하고 먹을 수 없거나 물렁하고 부서지는 콩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하면 실제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주말 내내 식량 저장고에 음식만으로 생활하는 테스트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칠리를 만들기 위해 말린 강낭콩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말린 콩을 한 번도 요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리는 과정도,
미리 삶는 과정도 없이 그냥 슬로우 쿠커에 넣었습니다. 8시간 후에도 콩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열을 더 높여서 몇 시간 더 요리했고 마침내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칠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모두가 심한 구토와 복통으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강낭콩에는 렉틴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콩을 제대로 요리하지 않으면, 특히 슬로우 쿠킹 전에 최소 10분 동안 강하게 삶지 않으면 렉틴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힘들게 배웠습니다. 이제 콩 요리를 정기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여기 항상 통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콩을 선별하십시오. 베이킹 시트에 펼쳐서 돌, 부서진 콩,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골라내십시오. 이것은 1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조약돌에 이빨이 부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찬물에 콩을 헹구십시오. 이것은 먼지나 부스러기를 제거합니다. 셋째, 불리십시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밤샘 불리기는 간단합니다. 콩 위에 약 3인치 정도 물을 붓고 8배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12시간을 넘기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빠른 불리기 방법은 더 빠릅니다. 콩 위에 물을 붓습니다. 끓입니다. 2분 동안 끓인 다음 불에서 내려 뚜껑을 덮은 채로 90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오래된 준비자에게서 배운 비결입니다. 불리는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소금물을 만들고 실제로 콩을 더 잘 부드럽게 하고 안쪽부터 간을 합니다. 소금이 콩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오래된 미신은 말 그대로 미신입니다. 불리는 물에 소금을 넣으면 더 좋아집니다. 불린 후 콩을 따라내고 헹구십시오. 불린 물에 요리하지 마십시오. 그 물에는 가스를 유발하는 복합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넷째, 제대로 요리하십시오. 콩을 냄비에 넣고 약 2인치 정도의 신선한 물로 덮고 강하게 끓입니다. 이것은 강낭콩에 중요하며 모든 콩에 좋은 습관입니다. 최소 10분 동안 강하게 끓이십시오. 이것은 렉틴을 죽이고 콩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끓인 후에는 불을 줄여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입니다. 핀토콩과 강낭콩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검은 콩은 약 1시간이 걸립니다. 네이비콩은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손가락으로 쉽게 으깰 수 있을 때 익은 것입니다. 여기 판도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압력솥을 사용하십시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압력솥은 콩조리 시간을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여줍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보관된 오래된 콩도 압력솥에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인스턴트 팟은 가장 가치 있는 준비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불린 콩을 인스턴트 팟에 3인치 정도 물과 함께 넣고 고압으로 10분 동안 요리한 다음 압력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십시오. 매번 완벽한 콩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 전에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저장된 콩을 사용하여 콩 한 냄비를 요리하십시오. 무엇이 통하는지 배우십시오. 타이밍을 파악하십시오. 과정에 익숙해지십시오.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기가 끊겼을 때, 캠핑 스토브나 불 위에서 요리할 때 이것을 처음으로 알아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 없이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뒷마루에 프로판 스토브를 두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 스토브에서 콩을 여러 번 요리하면 작동 방식과 필요한 연료량을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막대기로 작동하는 작은 로켓 스토브도 유용합니다.
콩과 쌀은 로켓 스토브에 완벽합니다. 최소한의 연료로 낮고 안정적인 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경수는 콩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수돗물이 경수 칼슘과 미네랄이 많다는 뜻라면 아무리 오래 요리해도 콩이 완전히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콩 세포벽에 팩틴과 상호작용합니다. 해결책은 여과된 물을 사용하거나 요리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약간 넣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칼슘을 중화시키고 콩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마토나 식초와 같은 산성 재료는 콩이 완전히 익은 후에만 추가하십시오. 사는 콩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콩은 마지막에 간을 하십시오. 결론은 이렇습니다. 콩 요리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쌀과 콩 저장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쉬울 때 지금 연습하여 나중에 중요할 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쌀과 콩 외에 아무것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 실수입니다. 누군가는 쌀과 콩이 완전 단백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읽고 1년치 식량을 비축하고 비상식량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실패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쌀과 콩이 당신의 유일한 식량 저장고라면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필수 영양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양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필수 요리 도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식량 저장고를 사용하거나 그 옆에서 굶어 죽을지 결정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기. 우리는 이미 쌀과 콩의 영양적 격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쁩니다. 에너지와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지방이 부족합니다. 비타민C가 거의 없어 몇 달 후에는 괴혈병이 실제 위험이 됩니다. 시력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A가 부족합니다. 신경 기능에 필요한 B12가 거의 없습니다. 쌀과 콩만 먹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실제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피로, 정신혼미, 면역력 약화, 부상 회복 지연, 위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추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합 비타민. 저렴하고 몇 년 동안 지속되며 영양적 격차를 채워줍니다. 각 가족 구성원당 최소 1년 치를 보관하십시오. 둘째, 비타민C.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 또는 순수 비타민C 정제를 보관하십시오. 괴혈병은 농산물이 없으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므로 농담이 아닙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 기와 코코넛 오일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참치, 연어, 정어리와 같은 통조림 생선도 고려하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제대로 보관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밀봉된 병에 담긴 땅콩 버터는 2년 동안 지속되며 지방, 단백질, 사기를 제공합니다. 넷째, 탄수화물의 다양성. 쌀만 보관하지 마십시오. 파스타를 보관하십시오. 더 빨리 요리되고 연료를 덜 사용합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귀리를 보관하십시오. 베이킹 방법을 안다면 밀가루를 보관하십시오. 옥수수빵이나 폴렌타를 위한 옥수수 가루. 빠른 탄수화물을 위한 인스턴트 매시드 포테이토. 이 품목들은 모두 저렴하고 보관 가능하며 단조로움을 깨줍니다. 다섯째, 단백질 다양성. 통조림 고기는 비싸지만 닭고기나 소고기, 통조림 12캔만 보관해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통조림 콩은 말린 콩보다 빨리 요리되고 가열 외에는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유지하십시오. 참치, 연어, 비엔나 소시지, 스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관하십시오. 6째, 채소. 건조 채소는 가볍고 저렴하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양파, 고추, 토마토, 당근, 완두콩. 장비가 있다면 집에서 채소를 통조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산미, 맛, 영양을 더해주므로 필수품입니다. 7째, 편안한 음식. 이것은 사소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기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초콜릿, 딱딱한 사탕, 인스턴트 커피나 차, 뜨거운 코코아 믹스를 보관하십시오. 이 품목들은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 가족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8째, 요리 능력. 물, 연료, 그리고 그것을 끓일 방법이 필요합니다. 5갤런짜리 물통이나 워터브릭에 물을 보관하고 비상용으로 빗물 저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연료로는 캠핑 스토브용 프로판, 불용나무, 그리고 물을 정화할 여러 방법을 준비하십시오. 물과 열 없이는 쌀과 콩을 요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하십시오. 사람들이 놓치는 또 다른 것은 콩과 쌀을 보관하는 방법의 다양성입니다. 말린 콩은 요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료가 제한적이거나 피곤해서 음식이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말린 콩 외에도 인스턴트 리프라이드 빈, 통조림 콩, 빨리 조리되는 렌즈콩과 쪼개진 완두콩도 보관하십시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미는 20분 걸립니다. 인스턴트 쌀은 5분 걸립니다. 즉석 쌀은 훨씬 적은 연료와 물을 사용합니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식량 저장을 계층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본은 대량 주식입니다. 쌀, 콩, 귀리, 밀가루, 파스타. 이것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저렴한 칼로리입니다. 두 번째 계층은 통조림 제품과 보존 식품입니다. 이것들은 다양성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계층은 편안한 음식과 양념입니다. 이것들은 사기를 유지해줍니다. 네 번째 계층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와 지식입니다. 기본만 가지고 있다면 식량 안보가 아닙니다. 영양실조로 당신을 죽이거나 먹기 싫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될 수 있는 재료 더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붕괴를 겪었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배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쌀과 콩을 가장 많이 가진 준비자들이 아니라 다양성과 양념,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도 정상처럼 느껴지는 식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 지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입니다. 그것은 일상입니다. 세상이 혼돈일 때 정상적인 것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쌀과 콩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만드십시오. 준비 행사에서 10년 동안 준비를 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쌀 200파운드, 콩 200파운드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잃고 3개월 동안 식량 저장고의 음식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는 버텨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칼로리는 충분했지만 2주 동안 평범한 콩과 쌀을 먹고 나니 너무 지겨워서 가끔은 한 그릇 더 마주하는 것보다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이들은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있었지만 어쨌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할 수 있다면 대량의 쌀과 콩에는 돈을 덜 쓰고 다양성, 양념,
편안한 음식에 돈을 더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량은 필요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직 견고한 식량 공급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산안에서 진정한 식량 안보를 구축하는 것은 쇼핑 목록, 보관 전략, 비상 식사 계획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장 없이 더 실용적인 조언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식량 저장부터 물 안보, 가정 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진짜 사람들을 위한 진짜 기술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실수 중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나아가면서 알아가고 있으며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까지 침착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을 계속 구축하십시오. 식량 저장의 필수적인 실수에 대한 이 분석이 당신이 지하실에 있는 양동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준비의 서두름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실용적인 생존 지혜를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자립의 비밀에 대한 다음 심층 탐구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